안녕하십니까, 김영삼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위한 독립기념관인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는 독립기념관이 존재합니다. 한 나라가 독립을 이루기까지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위인들의 업적을 기리는 자료라든지 유물 등의 전시를 통해서 국난 극복의 역사를 국민에게 전시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우리나라도 1987년 8월 15일에 충남 천안시 목천에 독립기념관이 개관됐습니다. 사실 독립기념관 건립 논의는 해방 직후부터 제기되었습니다. 1946년 8월 15일부터 동아일보가 앞장서서 우리도 독립회관을 건립하자 하는 그런 운동을 펼쳤습니다마는 격화된 좌우 이념 대립 그리고 6.25 남침 전쟁으로 인해서 그 논의가 실천에 옮겨지지 못하고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1979년에 박정희 정부가 서울 여의도에 338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민족박물관을 착공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으로 이것도 무기 연기되고 말았습니다. 독립기념관 건립이 아주 구체화된 것은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2년의 일입니다. 때마침 일본에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검정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국, 중국, 일본 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가 됐습니다. 당시 일본 문부성은 일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검증 과정에서 한국과 관련된 내용을 일본 측에 유리한 형태로 수정하면서 역사 왜곡 이슈가 터져나왔습니다. 일본 문부성이 일방적인 수정을 하자 여기에 항의하는 교과서 집필진이 뜨겁게 항의를 했고 우리 언론이 이를 적극 보도하면서 반일 감정이 들끓었습니다. 1982년 7월 20일에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일본 역사교과서의 식민지 서술 문제에 대해서 아주 비판을 가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일본 문부상인 오가와 헤이지가 이거 내정 문제인데 왜 내정 간섭을 하느냐 이렇게 또 거의 망언에 가까운 반박을 했고 국토청 장관 마스노 유키야스라는 사람은 한술 더 떴습니다. 그 사람 표현은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민족의 사관이 있기 마련이고 그것에 바탕을 두어서 교과서를 집필하고 있다. 이것을 문제 삼으면 문제가 복잡해질 뿐이다. 예를 들어서 이토 히로부미 암살도 한국에서는 암살한 사나이, 안 죽은 의사죠. 암살한 사나이가 영웅화 미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것은 한국의 국내 사정이므로 일일이 문제 삼을 생각은 없다. 라고 발언을 해서 또 반일 여론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터진 일본 장관들의 발언을 한국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아주 반일 감정이 증폭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운동으로 승화돼서 전두환 정권은 1982년 10월 5일에 독립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그해 12월 23일 현재 목천 독립기념관 부지를 정부가 매입해서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또 민간 차원에서 범국민 성금 모금이 시작돼서 1986년 4월 8일 기준으로 총 490억 2,432만 원이라는 거액이 모금했습니다. 1983년에 기공식을 거행을 했고 그리고 86년 5월 9일 날 독립기념관법이 공포가 됐고 그리고 원래는 86년에 개관을 하려 했습니다마는 개관을 앞두고 화재가 발생을 해서 본관이 홀랑 타는 바람에 개관을 1년 늦춰서 1987년 8월 15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이처럼 독립기념관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서술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한 반일 감정이 바로 탄생 배경입니다. 때문에 전시관을 채우고 있는 컨텐츠도 반일, 항일, 의병운동, 저항, 의열투쟁, 나라 되찾기 이런 것들이 아주 주된 주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독립기념을 가보니까 뭐 을사보조약 체결 장면을 밀라브 인형으로 재현을 해놓았고 또 창씨개명된 호적을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제가 수탈해간 생활용품을 뭐 전시하는 곳에는 뭐 밥그릇이라든지 화로 같은 쇠붙이 이것을 수탈해 갔다라는 것을 전시해 놨고요. 또 일본이 애국지사들에게 자행했던 고문 장면을 모형으로 재현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 중에서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대한민국 탄생, 즉 대한민국 건국 아닙니까? 독립기념관에는 이와 관련된 전시 내용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사실 처음 개관될 때는 독립기념관이 1관부터 7관까지 있습니다. 제7관을 대한민국관으로 구성을 해놓았었는데 2008년에 대한민국관이 폐지가 되고 체험전시, 특별전시관으로 그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독립기념관을 가보면 뭐 임시정부라든지 뭐 이런 데 관련된 내용은 뭐 다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건국이라든지 대한민국이란 이 내용과 관련된 컨텐츠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뭐 의열단의 암살투쟁, 무장투쟁 이런 건 존재합니다만은 외교 독립투쟁은 단 한 장면으로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때문에 독립기념관을 관람하고 나오면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뭐 국내라든지 해외에서 마치 뭐 어마어마한 무장투쟁을 벌였고 그 결과로 우리가 해방을 쟁취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듭니다. 안타깝습니다만은 실제 우리 독립운동 역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광복군을 예로 들어볼까요? 1940년에 중경에 정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5월부터 광복군 창설을 위해서 장개석 주석하고 교섭을 추진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볼 때 독립국가인 중국 영토 내에서 다른 나라 임시정부가 군대를 조직해서 무장활동을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었을까요? 따라서 광복군 창설을 위해서는 중국 국민당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교섭 끝에 임시정부는 중국 군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1940년 9월 17일 중경에서 광복군 총사령부 창설을 공표했습니다. 하지만 임시정부는 광복군을 운영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산도 없었고요. 무기를 구입할 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월급 줄 돈도 없었습니다. 중국 국민당 정부는 광복군 총사령부 성립이 된 이후에도 1년 동안 승인을 계속 보류하다가 광복군이 국외 행동 준수이라는 것을 준수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활동을 허락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임시정부는 1941년 11월 19일에 중국 정부로부터 광복군 훈련과 무기, 장비 그리고 급여 일체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행동 준승을 수용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덕분에 한국 광복군은 중국군 참모총장의 명령과 지휘를 받아야 했고 임시정부는 명의상으로만 광복군의 통수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광복군은 중국 정부의 군사 원조에 대한 대가로 총사령부의 참모장 그리고 참모처장 등 요직을 중국군 장교들에게 내주면서 독자적인 군사행동의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광복군은 의병전쟁과 독립군의 전쟁 노선을 계승해서 조국 해방의 전위부대를 자처했습니다만은 사실은 현실은 소수 병력으로 훈련이라든지 첩보, 선전 활동에 종사하는 중국군 보조군의 굴욕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거창했던 창군 당시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1945년 4월 현재 광복군의 규모는 531명, 그 중에 중국인 장교가 65명이었습니다.
종전이 되는 시점에도 682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군은 720만 대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김구 주석은 중국 정부와 교섭을 해서 1945년 5월 1일 날 원조 한국 광복군 판법이라는 것을 체결했습니다. 내용은 광복군은 한국의 광복을 위해서 투자하며 광복군에 소요되는 비용은 중국이 차관 형식으로 임시정부에 제공을 하되 한국이 독립한 후에 정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포로로 잡은 사람들 중에 조선 사람이 있으면 광복군에게 인도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광복군에 대해서 처음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장개석 정부가 광복군과 임정 지지로 돌아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중경에 와 있던 조선의용대라는 무장조직 때문입니다. 조선의용대는 나중에 해방된 이후에 북한으로 들어가서 연안파를 형성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대다수가 1940년에서 1941년에 걸쳐 이념과 투쟁 방향을 놓고 갈등을 하다가 중공 치하의 연안으로 이탈을 해서 모택동 휘하의 팔로군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장개석 군대의 지원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말하자면은 공산군 치하로 고무신을 바꿔 신었다는 얘기죠. 조선의용대는 김원봉이 이끄는 사회주의 계열의 조선혁명당이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만든 조직이었습니다. 이 부대의 지도급 인물이 한글학자 출신인 김두봉 그리고 최창익 같은 분이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해방 후에 북한으로 들어간 것이죠. 하지만 조선의용군도 그 규모라고 해봤자 아주 최고로 많을 때 50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설명해 주면서 광복군이 뭐가 문제였고 또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또 무엇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가 이런 정보를 객관적으로 줘야 정상적인 기념관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은 독립기념관이 출범을 한 이후에 독립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해서 보훈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중 대다수는 만주에서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 계열의 항일투쟁을 벌였던 인사들입니다. 이런 계열의 독립운동가들도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국가 보훈 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은 그 운동의 활동 지침이라든지 행동 목표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중국 공산당이 코민테른의 지시에 의해서 1936년 2월 20일 날 동북항일연군이라는 것을 결성을 했습니다. 이 부대는 중국 공산당 간부가 지도부를 맡았고 그 산하에 다수의 한국인 공산주의자들이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한국인 공산주의자들은 거의 대다수가 중국 국적을 취득을 하고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분들의 출생지는 한국이었습니다마는 중국 국적을 취득을 해서 중국 국적을 가졌고 중국 공산당 당적을 가지고 중국 공산당이 만든 동북항일연군이라는 이런 빨치산 부대에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동북항일연군의 활동 지침이라든지 행동 강령에 한국의 광복이라든지 한국의 해방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한국의 광복이나 해방이라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동북항일연군의 활동 목표 행동 강령을 보면 반만 항일운동을 통해서 동북실지를 회복하고 동북실지라는 것은 일본군에게 뺏긴 만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반만 항일운동을 통해서 만주를 회복하고 중화제국의 옹호 그리고 민중과 연합해서 항일 구중국 즉 항일운동을 통해서 중국을 구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산하에서 동북 항일연군 소속으로 일본군 그리고 만주군 세력과 싸운 그 빨치산 세력들은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한 것이 아니라 만주의 회복과 중국의 옹호를 위해서 그리고 중국을 구하기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연해주나 시베리아 일대에서 소련 공산당에 소속되어서 일본하고 싸웠던 세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이라든지 소련의 공산당이 한국의 항일투쟁 세력을 지원한 이유를 우리는 지금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공산당은 예나 지금이나 전 세계의 공산화가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일본에 강점되어 있다 보니까 일본의 강고한 통치하에 있는 한국을 공산화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과제였습니다. 때문에 일본하고 싸우는 한국의 독립운동 세력을 지원을 해서 한국을 일본의 통치로부터 분리해내는 것이 그들의 1차 목표였습니다. 이 과제가 성공을 하면 그 다음에는 계급해방운동을 통해서 한국의 공산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진정한 투쟁 목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국의 광복과 해방을 위해서 투쟁을 했다기보다는 한국의 공산국가, 계급해방 이런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투쟁을 했고 그 투쟁하라는 그 사람들을 소련과 중국 공산당이 지원을 했다는 사실이죠. 이런 목적을 위해서 투쟁한 사람들에게까지 국민 세금으로 연금을 지원하고 훈장과 포상을 하는 것이 맞는 일인지 적어도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가르치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독립기념관 체험관에는 마치 엄청난 독립운동이 진행된 것처럼 느끼도록 공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 일본은 중국과 중일전쟁 그리고 미국, 영국 등과 태평양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최신 무기로 무장한 720만 대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막강한 대군을 상대로 소총과 기관총 정도로 무장을 한 그리고 훈련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광복군 약 600명 정도, 조선어용군 500명 정도를 가지고 무장투쟁을 벌여서 과연 우리 조국의 독립을 쟁취하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일제 통치를 받고 있을 때 한반도와 만주 그리고 중국 대륙 그리고 미국 대륙에서 목숨 바쳐가며 투쟁했던 독립운동가들의 치열하고 고귀한 정신, 그분들의 노력, 그 숭고한 얼을 그리고 희생정신은 우리가 당연히 본받고 계승해야 마땅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독립기념관은 더 깊고 더 넓고 더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콘텐츠로의 개량과 개선, 보완과 확충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당시의 객관적인 국제 정세라든지 그 냉엄한 현실과 우리가 처했던 상황, 당시 우리 독립군 세력의 실체와 실력을 비교 분석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항일과 반일 독립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도록 독립기념관을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너무 과한 요구일까요? 지금처럼 끝없는 반일 종족주의를 부추겨서 그야말로 감정 어린 이런 반일 감정을 증폭시키도록 만드는 이 독립기념관이 정상적인 독립기념관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고맙습니다.